가해자는 김태호 씨 60세입니다. 그 순간 정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호.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20년 전 자신과 갓난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혹시 그 사람 알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떨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하필 민수를 친 사람이 친아버지라니. 버림받은 상처도 모자라 이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 나타난 그 사람. 정말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사연돌이와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오늘 하루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이정숙은 어김없이 작은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분식집 준비를 위해서는 1시간도 허투루 쓸 수 없었거든요. 침실에서 나오며 정숙은 거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이미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도 화이팅이다. 정숙은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오며 터득한 습관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들 앞에서만은 더욱 그랬습니다. 조용히 민수의 방 앞을 지나가며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26살의 아들이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면접 준비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컴퓨터 화면에는 채용 사이트가 그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늦게까지 구직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자신이 더 무력해졌습니다. 매일 아르바이트와 면접 준비를 병행하며 애쓰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만 잘 되면 나도 이제 좀 웃을 날이 오겠지.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날까봐 발소리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문득 현관 신발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돌잔치를 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옆자리 한 부분이 깔끔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김태호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 그리고 갓난아기를 둔 상황에서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정숙은 단 한 번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거든요.
분식집으로 향하는 길은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직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거리를 걸으며 정숙은 오늘 하루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료 발주, 새로운 메뉴 테스트, 그리고 늘어나는 임대료에 대한 걱정까지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 위치한 작은 분식집, 정숙인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0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가게는 정숙에게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수입이지만 민수와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양념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두르며 본격적인 하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떡과 어묵, 야채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떡을 썰면서 정숙은 단골 손님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떡볶이를 사가는 중학생 지민이, 점심시간마다 김밥을 주문하는 회사원 아저씨,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다 야식을 사러 오는 고등학생들까지 그들 모두가 정숙에게는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양념을 만들며 정숙의 손놀림은 무척 익숙했습니다. 고춘장과 설탕, 물엿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고 마늘과 생강을 다져 넣었습니다. 20년간 음식을 만들어 온 경험이 손끝에 그대로 배어 있었거든요. 오전 7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 중학생 지민이었습니다. 어머니, 떡볶이 하나 포장으로 주세요. 그래, 우리 지민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 시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정숙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담으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민이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이제 벌써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숙은 마치 민수의 성장 과정을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민이의 말에 정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 안이 분주해졌습니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몰려들면서 정숙의 손놀림도 빨라졌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라면까지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손이 데이고 연기 때문에 눈이 시렸지만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3인분이랑 순대 2인분 포장 부탁드려요. 김밥 2줄하고 라면 하나 여기서 드실게요. 어머니, 오늘 떡볶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의 주문 소리와 칭찬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땀을 닦으며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바쁜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거든요. 오후 4시쯤 되어서야 가게가 조금 한산해졌습니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면접 보러 가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민수 파이팅! 점심은 꼭 챙겨 먹고 면접 잘 보고 와라.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민수가 지난달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보이는 아들의 실망스러운 표정과 자책하는 모습이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야식을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학원을 마치고 오는 고등학생들과 야근을 하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한번 분주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정숙은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까지 마치는데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며 정숙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냈지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면접 결과가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의 면접 소식을 기다리며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까지 안 오는 걸 보니 좋은 소식일까? 정숙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면접이 늦게 끝났거나 아니면 2차 면접 일정을 잡느라 늦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쁜 소식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흠뻑 젖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면접은 어땠어? 정숙이 수건을 가져다 주며 물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아들의 침울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정숙은 이미 결과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또 떨어졌어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정장 역시 비에 젖어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실망한 기색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민수. 더 좋은 곳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선 씻고 와서 따뜻한 국물부터 먹자.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그렇듯 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민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민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힘들거나 속상할 때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최고의 위로였거든요. 달걀도 하나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어머니가 끓여준 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그제야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요. 뭐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고 있잖아요.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정숙은 민수의 맞은편에 앉아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그랬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울었지.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웃기로 한 거야. 웃으면 힘이 나거든. 민수는 라면을 먹으며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20년간 혼자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강인함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르바이트 준비를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하는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 적어도 조금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민수야, 아침 안 먹고 가? 괜찮아요, 엄마. 편의점에서 뭔가 사 먹을게요. 민수가 나가려는데 정숙이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든 거니까 꼭 먹어. 민수는 도시락을 받으며 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제가 빨리 취업해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요. 무슨 고생이야? 엄마는 우리 민수만 건강하면 돼. 민수가 나간 후 정숙은 평소처럼 분식집 준비를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동네 아저씨들은 모두 민수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조언도 해주고 젊으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신호등에서 기다리던 민수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정숙은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일 것입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빨리 취업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하는데 민수는 속으로 다짐하며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지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른쪽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의 헤드라이트가 갑자기 민수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큰 충돌음과 함께 민수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우산은 산산조각이 났고 도시락도 아스팔트 위에 흩어졌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에 민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잠시 멈춰선 후 운전자가 급하게 내렸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민수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하지만 민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행인들이 즉시 신고를 했고 곧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한편 정숙은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라도 보내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민수 씨의 보호자이신가요?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응급실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민수 엄마예요. 무슨 일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수는 괜찮나요? 자세한 건 오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숙은 급히 접수대로 뛰어갔습니다. 김민수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정숙을 안내해 주었고 곧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과 뇌진탕 증상이 있어서 며칠간 입원해야 합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생명은 괜찮다는 말에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병실로 안내받아 들어가니 민수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정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민수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관은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가해자의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가해자는 김태호 씨 60세입니다. 현재 조사 중이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뭐라고요? 김태호. 뭐라고요? 김태호.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은 정숙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2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김태호라는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민수가 침대에서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혹시 그 사람 알아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가해자는 현재 경찰서에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원하신다면 면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궁금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괜찮습니다. 민수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경찰관이 나간 후 병실에는 정숙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김태호라는 사람, 정말 아는 분이에요?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이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정숙의 말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들어왔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장본인이라니요. 네.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몇 개월 후에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너무 많이 생겼고 견디지 못하겠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너와 엄마를 두고.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냥 돌아가셨다고 한 거였어. 민수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들이 요동쳤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묘한 호기심까지. 26년 동안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자신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저를 친 거예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에요? 정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하필 민수가 김태호의 차에 치이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엄마도 믿어지지 않아. 하필이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해자분이 면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숙과 민수는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김태호가 병원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피할 수도 없고 피하고 싶지도 않아. 몇 분 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60세의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김태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정숙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아내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정수가. 김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어떤 얼굴로 여기 왔어?
김태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민수는 처음 보는 아버지를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봤습니다.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자신과 어머니를 버리고 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교통사고로 다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태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는 걸 알아. 하지만 설명이라도 하게 해줘. 제발. 정숙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설명? 2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설명을 한다고? 김태호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후회와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 너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떠난 거야. 그게 변명이 돼? 힘들면 가족끼리 함께 견뎌야 하는 거 아니야? 왜 혼자 도망갔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한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견딜 수 없으면 그냥 혼자 죽었어야죠. 왜 저희를 버렸어요? 김태호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고 싶었어. 정말 여러 번 죽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가 자꾸 생각나서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20년이나 지나서? 민수의 질문에 김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 번 돌아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돌아가기 어려워졌고 이제 와서 나타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볼 것도 듣고 싶은 것도 없어. 정수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제라도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 김태호의 간절한 목소리였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기회? 20년 전에 내가 버린 거야. 이제 와서 무슨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야? 민수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김태호는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김태호가 나간 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각자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해.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20년 만에 나타난 김태호, 그리고 민수를 친 교통사고. 모든 것이 너무나 우연치고는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수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잠든 사이에도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김태호와의 재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과연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민수가 깨어났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면서 다리와 온몸이 쑤셨습니다. 엄마, 못 주무셨어요? 괜찮아. 우리 민수가 아픈데 엄마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
정숙은 아들의 이마에 손을 올려보며 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열은 없었지만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민수야, 어제 일 너무 충격적이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 저를 친 것도. 정숙은 민수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김태호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동시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제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다시 나타났다는 것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정숙이 말하려는데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수야, 괜찮겠어? 어차피 피할 수도 없고 할 말이 있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곧 김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도 더욱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이 퀭해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김태호는 민수와 정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어. 오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민수가 침대에 몸을 기대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듣죠? 대신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김태호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건설업을 했는데 부도수표를 받게 되면서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겼지. 빚이 10억 원이 넘었어. 정숙은 팔짱을 끼고 들었습니다. 그때 일은 그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했어. 너와 민수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떠난 거야. 그래서 20년 동안 뭘 했는데? 정숙의 날카로운 질문에 김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어. 가명으로 살면서. 그러다가 작은 건설업체에 취직해서 다시 시작했지. 10년 전부터는 내 회사를 차렸어.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사요? 그럼 지금 사장이라는 말씀이세요? 응. 중소기업이지만 나름대로 성공했어. 직원도 30명 정도 되고. 정숙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공했으면서 왜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어? 민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김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그리고 용기를 내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용기.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용기가 없었다고요? 변명일지도 몰라. 하지만 정말이야. 매일 너희 생각을 했어. 민수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정숙이가 얼마나 힘든지. 정숙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생각만 했다고? 생각만으로 뭐가 해결돼? 민수가 아플 때, 학비 걱정할 때,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김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미안한 거야. 그때 민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쳤어요? 정말 우연이었어요?
김태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연이지. 내가 설마 일부러. 확신할 수 있어요? 20년 만에 나타나서 하필 저를 치다니 너무 우연치고는 이상하잖아요. 김태호는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맹세코 아니야. 나도 너무 충격적이었어. 사고 현장에서 내가 내 아들인 걸 알았을 때 정숙도 의심의 눈빛으로 김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 혹시 우리를 미행하고 있었던 건 아냐? 정수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내 아들을 해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정숙과 민수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김태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어. 민수 치료비는 물론이고 그동안 못해준 것도 다 보상해주고 싶어.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뭘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숙이 김태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용서?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하는 거지. 김태호는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도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요? 26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김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댔습니다. 받으세요. 민수의 말에 김태호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 그래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질문에 김태호는 망설였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이 상황에 회사 일이 더 중요해요? 민수의 비난에 김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야. 나중에 다시 올게. 김태호가 급히 나가려는데 정숙이 불렀습니다. 김태호? 응? 다시 오지 마. 우리는 내가 필요 없어. 김태호는 잠시 멈춰서서 정숙과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김태호가 나간 후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더니 이제 와서. 민수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 정말 우연한 사고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 너무 우연치고는. 그때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사고 관련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숙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 같았습니다. 무슨 조사요? 자세한 건 경찰관이 직접 와서 설명한다고 하네요.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숙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김태호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정말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것은 아닐까? 온갖 의심과 불안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습니다. 민수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어색한 그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일까? 20년간 가족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곧 경찰관이 와서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텐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 사람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관 2명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왔던 경찰관과 함께 새로운 수사관이 동행했습니다. 수사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담 수사관 박민호입니다. 사고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긴장한 채로 수사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가의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 일부 영상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중 사고 직전 몇 초 부분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원본과 다르게 편집된 것 같습니다. 민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해자가 사고 경위를 조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태호가 정말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럼 일부러 민수를 친 거예요?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작된 부분을 복원해서 분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최근 행적도 조사해야겠고요. 민수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간 자신들을 버리고 살던 아버지가 이제 와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일까요? 김태호 씨와는 어떤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사관의 질문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민수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수사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고라니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신중하게 조사해야겠네요. 혹시 최근에 김태호 씨와 금전적인 문제나 갈등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어제 병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도 몰랐거든요. 수사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 회사를 조사해 본 결과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봤다고 하네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사업 실패, 그리고 도망.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해를 끼쳤으니까요. 혹시 보험 관련해서 뭔가 있나요? 민수의 질문에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김태호 씨가 최근에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태호가 정말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일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태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다시 온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즉시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사관이 김태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태호 씨죠? 마침 잘 오셨네요.
블랙박스 조작건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김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블랙박스 조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직전 영상이 편집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김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숙과 민수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민수가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또 거짓말이에요? 어제 우연한 사고라고 하더니 이제는 조작까지 했다고? 민수야, 정말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짓을... 정숙이 김태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감추는 거야? 20년 전처럼 또 도망가려는 거야? 김태호는 벽에 등을 대고 서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수사관이 김태호에게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에 가서 자세히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잠깐요. 저는 정말... 김태호가 변명하려 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를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호는 나가면서 정숙과 민수를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수가, 민수야, 나는 정말 아니야. 믿어줘. 하지만 정숙과 민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가 연행된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정말 일부러 저를 친 거였을까요? 정숙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태호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지만 증거는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블랙박스까지 조작했다면...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죠? 저는 김태호 회사 직원 이철민입니다. 네. 사장님이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상하게요? 어떻게요? 갑자기 고액보험을 알아보더니 누군가를 계속 미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정숙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 김태호가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을 꾸민 것 같았습니다. 미행을 했다고요? 네. 며칠 동안 같은 시간에 나가더니 누군가를 쫓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왔을 때 사장님이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태호가 정말 의도적으로 민수를 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그런 거였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였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정숙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김태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때 다시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호 씨가 자백했습니다. 의도적인 사고가 맞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김태호가 민수를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보험금 때문입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아들에게 거액의 보험을 걸어두고 사고를 낸 것입니다. 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태호가 자신의 아들을 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민수는 침대에서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미친 사람이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0년간 믿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그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김태호라는 이름이 이제는 증오의 대상으로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민수의 병실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김태호의 자백 소식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험금을 위해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민수가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악몽을 꾼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꿈에서 그 사람이 나왔어요. 또 저를 치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제 그 사람은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없어. 하지만 민수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관 박민호가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어제보다 더욱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긴장한 채로 수사관을 바라봤습니다. 김태호 씨의 회사 계좌를 조사한 결과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회사가 이미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빚이 5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수사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 씨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10억 원어치나 걸려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입한 것들이에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억 원이요? 민수 동의도 없이 어떻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해서 가입한 것 같습니다. 김태호 씨가 계획적으로 준비한 일이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목숨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는 말이에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호 씨는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미친놈이야. 정말 미친놈이라고. 그동안 정숙은 아무리 화가 나도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당장 만나고 싶어요. 수사관이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구속 수사 중이라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이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에요?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정숙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태호 씨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의심스러운 통화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민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공모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김태호 씨와 친분이 있는 사람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간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인가요? 저는 김태호 회사 부사장 장현수입니다. 정숙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이 구속된 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피해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어요. 정숙은 민수를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건가요? 병원 로비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금방 끝날 얘기입니다. 정숙은 수사관에게 눈짓으로 물어봤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로비에서 만나죠. 전화를 끊은 후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1시간 후 정숙은 수사관과 함께 병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죠? 저는 장현수입니다. 장현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다고 하셨나요? 사실 사장님이 이런 일을 벌일 줄 저도 몰랐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장현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사장님이 최근에 이상한 거래를 많이 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받아보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회계 자료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보험금으로 회사를 살리려 했던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수사관이 서류를 받아보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들 어떻게 구하신 건가요? 제가 회사 재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구속된 후에 정리하다가 발견한 겁니다. 장현수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태호가 회사를 위해서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며칠 전부터 아들분을 미행한 것도 사실이고요. 정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행을 했다고요? 네. 아들분의 일과를 파악해서 사고 낼 타이밍을 잡았던 것 같아요. 수사관이 장현수를 예리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죠? 장현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충격이 커서 그리고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장현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려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장현수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수사관이 정숙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저 사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어떤 부분이요? 김태호가 구속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자료를 다 정리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정숙도 수사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현수가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장현수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사장님이 혼자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숙과 수사관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며칠 전부터 회사에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사장님과 은밀하게 만나더라고요. 수사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험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험 사기 전문가들과 연루된 것일까요? 혹시 그 사람들 이름이나 연락처 알고 계세요? 아니요. 하지만 CCTV에 찍혔을 거예요. 수사관이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장현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장현수의 말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잠깐만요. 왜 갑자기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거죠? 혹시 정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장현수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장현수가 사라진 후 수사관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도 수상합니다.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태호만 믿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까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사관이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김태호 혼자만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김태호를 만나서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구치소에 가볼게.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뭘 할지 모르잖아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면회실에서 만나는 거고 경찰도 있으니까. 엄마가 직접 들어야 할 말이 있어. 정숙은 변호사 이경희와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경희는 민수의 사건을 맡아주기로 한 변호사였습니다. 정숙 씨,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니까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김태호를 마주한 정숙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사이에 김태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무너진 어깨. 정수가 와줘서 고마워. 김태호의 첫마디에 정숙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맙다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모르게. 정숙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10억 원짜리 보험을 모르게 가입했다고? 민수를 모르게 미행했다고? 김태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정말 미친 짓을 했어. 이경희 변호사가 차분하게 개입했습니다. 김태호 씨, 정확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의 도움이나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태호가 고개를 들어 이경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자 계획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사가 망하게 생기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접근해 왔어요.
정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누가? 장현수? 내 부사장이었어. 이경희와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현수가 뭐라고 했는데? 보험금으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라고. 김태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 아들을 해칠 수는 없다고. 그럼 왜 바뀐 거야? 장현수가 협박했어요. 회사 부정 자금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김태호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장현수는 단순히 다치게만 해서 보험금을 타내자고 했어. 그게 무슨 차이야?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잖아. 이경희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블랙박스 조작은 누가 했나요? 장현수예요. 그 사람이 전문가를 연결해 줬어요. 보험 사기 전문 조직이 있다고.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기였던 것입니다. 그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봐. 잘 모르겠어요. 장현수만 알고 있었고 저는 그냥 지시대로만. 그때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리며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정숙이 급히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장현수는 지금 어디 있어? 회사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 위험해요. 김태호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정수가 민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고.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숙과 이경희는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 박민호에게 김태호의 증언을 전달했습니다. 장현수라. 어제 만난 그 사람이 주범이었군요.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태호의 일방적인 증언만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장현수를 감시하면서 증거를 수집해야겠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현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시고 저희가 듣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숙은 긴장한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저예요. 장현수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김태호를 만나보셨나요? 정숙은 수사관의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 사람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혹시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면 믿지 마세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장현수가 김태호의 자백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김태호가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진짜 범인이요? 네. 사실 제가 알아낸 게 있어서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만나서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에 뭔가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시간을 벌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민수 씨가 있는 병원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1시간 후에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장현수가 나타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정숙은 병원으로 돌아가서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혼자 가지 마세요. 괜찮아. 경찰이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1시간 후 정숙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장현수를 기다렸습니다. 카페 곳곳에는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현수가 나타났을 때 그의 표정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정숙 씨, 김태호를 만나보셨죠? 네, 만났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장현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 사람은 정말 비겁해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걸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장현수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사복 경찰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장현수,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숙 씨, 조심하세요. 장현수가 연행되면서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짜 범인을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현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수사관 박민호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끝난 걸까요? 네, 이제 민수 씨와 평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정숙은 병원으로 돌아가며 민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 악몽 같은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의 침대 옆에 낯선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숙의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현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글귀가 그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즉시 간호사실로 달려가서 누가 꽃을 가져다 놓았는지 물어봤습니다. 꽃요? 1시간 전쯤에 택배 기사가 가져다 놨는데요. 택배 기사가 어떻게 생겼나요? 글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잘 못 봤어요. 정숙은 급히 수사관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관님, 병실에 이상한 꽃이 배달됐어요. 협박 카드도 같이.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숙은 민수에게 카드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장현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 같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경찰이 곧 올 거야. 30분 후 수사관 박민호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꽃다발과 카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꽃집 영수증도 추적해 보고요. 하지만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보세요. 저희가 듣고 있겠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숙 씨, 꼭 받으셨나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음성이 변조되어 있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수사관이 신호를 보내며 대화를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태호와 장현수는 그냥 앞잡이였습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가 배우라는 거예요? 그건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오늘 밤 12시에 병원 옥상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싫어요. 왜 혼자 가야 하는데요? 민수 씨의 안전을 원한다면 말이죠. 전화가 끊어진 후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가야 해요. 이 일을 완전히 끝내야 해요.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 경찰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결국 작전이 세워졌습니다. 정숙이 옥상에 가면 경찰들이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범인이 나타나면 즉시 체포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50분 정숙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조심하세요. 괜찮아. 경찰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옥상에 도착한 정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경찰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정확히 자정이 되자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정숙 씨,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진짜 배우라는 거죠? 남성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경희 변호사였습니다. 이경희, 당신이요? 네, 놀라셨죠?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경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사건을 도와주겠다던 바로 그 변호사가 배우였다니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경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보험 사기는 생각보다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김태호가 실수를 했어요. 정숙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당신들이 다 계획한 거였군요. 처음에는 간단한 계획이었어요. 김태호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타낸 다음 나눠 갖기로 했는데 이경희는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김태호가 너무 약해서 문제였어요. 그래서 장현수를 투입한 거죠. 그럼 장현수도 당신 부하였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잡혔으니 이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정숙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계획이요? 민수 씨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일을 마무리해야죠. 이경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는 순간 옥상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경희,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이경희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역시 혼자 오지 않았군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이경희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이경희가 연행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김태호는 진짜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마지못해 한 일이었거든요. 정숙은 이경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김태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던 것일까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정숙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정숙은 민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였네요. 그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게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야.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증오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정숙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많이 컸네. 20년 동안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정숙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네, 엄마. 저도 빨리 회복해서 취업하고 엄마 도와드릴게요. 며칠 후 민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에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분식집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오늘 떡볶이 특히 맛있네요. 단골 손님 지민이가 환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 기분이 좋아진다. 정숙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합격했어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 민수가? 네,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정숙은 민수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맞아요, 엄마.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분식집 불빛 아래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그들의 삶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당당함과 서로를 지켜낸 강인함이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정숙과 민수는 손을 맞잡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마저도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